진리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상다수 TV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인 줄을 찐팬들이야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악하고 많이 놀랍니다. 2020년 EPL 26라운드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펠레스코아까지 가는 재미있는 경기 끝에 손흥민이 2골을 넣고 3대2로 승리를 완료합니다. 버밍햄까지 원정 갔던 팬들도 선수단도 모두 나이스한 최고의 기분으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영국 스포츠 매체에서 터집니다.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오른팔 골절을 타전합니다. 손흥민이 90분 내내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뛰어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영국 팬덤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상다수 TV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영국 팬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팬덤 전체를 울리고 제일 마음 아픈 손흥민의 경기로 기억되는 이날의 경기는 2020년 EPL 26라운드 에스톤 빌라전입니다. 축구에서 제일 재미있는 경기는 원정 경기에서 역전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엎치락뒤치락 골을 교환하면서 2대2로 동점까지 따라잡혀서 똥끝이 다 타들어갈 지경이 되었다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재역전에 성공하는 경기입니다. 후반전도 다 끝나고 팬들의 목청이 터지는 응원에도 불구하고 볼은 상대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은 휘슬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젠장 이렇게 비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마지막 공격을 위한 최적의 타임을 계산한 후 볼을 우리 편 진영으로 길게 띄웁니다. 다행인지 기적인지 볼을 가로챈 우리 편 수비수는 볼을 다시 우리 편 최전방 공격수가 달려가려는 방향으로 길게 띄웁니다. 미친듯이 달려가던 우리 편 에이스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에이스는 망설이지 않고 여유있게 골키퍼를 압도하며 흔한 페인트 모션도 없이 간결하게 골키퍼의 왼쪽으로 스핀을 걸어서 골을 툭 찹니다. 골인이 되는 소리와 동시에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립니다. 승리한 우리 편 원정 팬들은 엔돌핀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에이스의 응원가를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 편 에이스는 원정 팬들에게 달려가서 감사의 골 세러머니를 합니다. 우리 편이 3대2로 역전승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 상황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상다수 TV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기 시작할 무렵에 실제로 있었던 경기입니다. EPL 26라운드 경기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토트넘과 에스톤 빌라의 경기의 실제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의 첫 번째 골은 토트넘답게 자책골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 수비수 토비는 7만 관중 앞에서 주눅 들고 몸이 얼어붙습니다. 손흥민이 토비를 달래고 힘을 실어줍니다. 토비는 손흥민의 위로에 용기를 얻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잠시 후에 토비는 거짓말처럼 자신의 자책골을 만회합니다. 이제 동점이 되었습니다. 함께 원정 간 토트넘 팬들은 10년 감수했다는 표정으로 안심합니다. 팬들은 토비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손흥민의 배려하는 인품을 사랑합니다. 전반 인저리 타임에 베르흐베인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손흥민이 키커로 나섭니다. 홈팬들의 미친 듯한 야유에 손흥민도 긴장했습니다. 골키퍼는 침착하게 손흥민의 공을 튕겨내지만 손흥민이 누굽니까? 위기에 더 강한 선수 아닙니까? 튀겨나온 공을 손흥민과 골키퍼가 경합하지만 손흥민은 과감하고 빠른 해결사입니다. 골키퍼의 손이 볼에 닿기 전에 손흥민의 발길질을 떠난 볼은 이미 골문 안에 있습니다. 드디어 역전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자마자 100년도 더된 빌라 파크 구장에 꽉 들어찬 홈팬들은 미친 응원으로 토트넘을 공격합니다. 이에 고무된 상대 수비수 앵겔스가 한 골을 넣어서 2대2 동점이 됩니다. 홈팬들은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는 축구의 진심입니다. 그 겨울 코로나에 앞선 미친 태풍이 섬나라 영국 전체를 날려버릴 듯한 기세로 연달아서 올라오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비바람과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톤 빌라의 홈팬들은 몽땅 일어나서 미친 듯한 응원전을 펼치고 기세에 눌린 듯 토트넘은 정규 시간이 넘었지만 동점인 채로 경기를 장악하지 못하고 아쉽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공격을 위한 에스톤 빌라의 길게 날아오는 볼을 토트넘의 산체스가 하이제킹하여 손흥민이 움직이는 상대 구역으로 날려보내는 순간 손흥민은 사력을 다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에스톤 빌라의 동점골을 기록한 수비수 앙게스가 손흥민이 달려오는
기세를 보고 놀라서 허공으로 헛발길질을 하면서 공이 뒤로 빠집니다. 달려오던 무서운 탄력으로 손흥민은 공을 잡은 후 자연스럽게 골키퍼와 1대1이 됩니다. 공격수의 슈팅 각도를 좁히기 위하여 키퍼가 전진하였습니다. 손흥민을 따라온 수비수가 멍하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골키퍼와 1대1이 된 손흥민은 예측할 수 없는 템포로 골키퍼를 얼어붙게 만들고 골키퍼의 왼편으로 볼을 툭 뿌립니다. 자세히 보면 스핀이 먹힌 볼은 골키퍼에게 닿지 않을 만큼 골키퍼의 왼편으로 크게 우회하며 절묘하게 골인됩니다. 다음 순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파크 구장은 원정 팬들의 함성과 감격의 울음으로 광란의 도가니탕이 됩니다. 지휘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삼다수 TV입니다. 영국인들은 태풍이 와도 축구는 보러 갑니다. 관람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좌석은 300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축구를 보러 갑니다. 이날 토트넘 팬들은 쫄아붙은 간땡이가 아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날의 축구 이야기 때문에 원정 팬들은 비바람을 기분 좋게 즐기면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기쁜 승리를 만끽한 날 사실은 경기 시작 직후 채 1분도 안 된 시점에 제가 말하려던 제일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킥오프 직후 에스톤 빌라의 수비수 콘사와 손흥민이 부딪힙니다. 콘사는 이른바 무식한 스타일의 수비를 하는 센터백입니다. 에즈리 콘사는 달려가는 탄력으로 자신의 몸 전체를 이용하여 공격수와 충돌하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볼 경합처럼 보이지만 공격수에게는 강한 충격을 줘서 위축시키는 지능적인 수비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심판 판정상으로도 페어플레이 같지만 사실상 콘사는 몸 전체로 손흥민을 후려치는 인정사정 없는 폭행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럽 축구는 원래 매우 거칠고 험악합니다. 그래서 EPL의 축구를 축구전쟁이라고 합니다. 콘사의 맘먹은 덤빈 충격 때문에 손흥민은 균형 상실된 무방비 상태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법이 불가능한 각도에서 손흥민은 동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오른손으로 낙법을 구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낙법으로 땅에 떨어지는 찰나 같은 그 순간 손흥민은 낙법한 팔에서 전해지는 끔찍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팀닥터가 들어왔을 때 손흥민은 문제없다고 말을 하고 경기를 계속합니다. 손흥민이 팀닥터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토트넘의 주공격수인 케인과 미드필더 시소코가 부상으로 결장한 상황이었습니다. 믿고 의지가 되던 에릭센도 레비가 인터밀란에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토트넘의 경쟁 순위는 4위에서 6위로 떨어진 상태라 더 떨어질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찐 스승으로 생각했던 포체티노가 경질되고 뉴페이스 무리뉴가 새로 와서 팀의 분위기가 겨우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입니다. 토트넘은 거의 반년 내내 원정 경기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원정 2연승 후의 경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감과 의리를 아는 손흥민은 아마도 내가 아프다고 나가서 이 전쟁을 패전으로 끝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지휘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삼다수 TV입니다. 팔이 부러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잘 압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먼저 밀려오고 그 다음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 고통스러운 팔을 다시 쓸 수는 있을까? 그러나 손흥민은 그 실존적인 고통도 무시하고 대의를 쫓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날 팬들은 너무나 재미있는 펠레스코와의 기가 막힌 제역 정극을 보았지만 손흥민은 경기 내내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경기 후 귀국한 손흥민은 심각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금속판과 나사를 삽입하여 고정술을 시행하는 큰 수술을 마쳤습니다. 주치의는 절레절레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로 축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합니다. 시즌 내내 스포츠 탈장을 겪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데 아프다고 시즌 중에 나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나 부서진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월드컵에 참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아니고 누가 월드컵을 감당하겠습니까? 손흥민을 볼 때마다 손흥민의 마음과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슈퍼스타 손흥민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상 상태인 손흥민을 만류하더라도 포기할 손흥민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살신성인가를 우리에게 항상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무도 태연하게 팬덤을 눈물 바다로 만듭니다. 지위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삼다수 TV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손흥민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본인이 원하는 할 일들을 빨리빨리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고통 없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찐팬들을 그만 울리고 팬들을 울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자중자애하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이 빨리 EPL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하루라도 일찍 챔스리그에서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이 트래블을 빨리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손흥민이 가정을 이루고 평안하게 치맥을 하면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평화로운 날이 빨리빨리 오기만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삼다수 TV가 런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위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삼다수 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